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지만 마지막 인터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102페이지에 나오는 아버지의 도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매일 사용하시던 도끼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다른 사람이 도끼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도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자루와 날을 바꿔도 그 도끼는 사실 어찌 보면 사라진 거지만 여전히 아버지 도끼로 우리는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도끼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개념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끼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용했던 아버지의 무언가 그런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개념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되었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아마 지금 현재 저도 아버지가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공감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뭐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워낙 은유를 잘 하셔서 이렇게 비유를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 내용을 감히 깊이를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154쪽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익을 내려면 관심사에서 시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재미, 관심 여기 부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interest는 대부분 관심, 재미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뜻이 이익과 이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익과 이런 이자를 계산하려면은 결국은 내가 관심 있는 것, 흥미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거 자체를 재밌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결국 뭐 수익이 난다든지 이렇게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재미는 결국은 글쓰기, 스토리텔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고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셨다라고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관심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시려면 재미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살아보니까 선생님은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닌 한 커터의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통은 뭐 인생을 살아온 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다 이렇게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공감이 갔던 부분이 우리 어릴 때 놀다가 밖에서 많이 놀다가 엄마의 그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우리가 어릴 때 엄마는 우리의 그 품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엄마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곁 원래 있던 모태로 귀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죽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 중에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은 화문석이 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전에 말했던 재미있는 일을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막 재밌고 좋아하는 일에 빠지면 내가 밥을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만큼 몰입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식사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자기다움의 세계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의 무늬로 살라는 거죠.
누군가 정해진 대로 사는 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를 화문석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무늬를 짜서 만들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실한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를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선물 이 부분이 저는 또 많이 와닿았는데 이 선생님도 따님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움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서서히 무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도 그리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무뎌지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또 그리워지고 그런 감정은 들겠지만 그 격한 감정은 이렇게 몇 초 지나면은 곧 또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의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슬픈 감정, 절망적인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계속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죽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또 이런 아픔이 있다라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100% 되지는 않지만 그렇구나라고 저도 미리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결국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마지막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지금을 다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집, 내 자녀도 내 뭐 지성도 모두 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라고 이제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다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과연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많이 제 환경 자체가 지금 아버지가 아픈 상태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다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그런 시점이 된다라면 이분의 그런 말씀들이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또 삶을 살아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이분의 그 지성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읽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삶에 대한 그런 통찰을 좀 더 배우고 싶다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이 미리 슬퍼하다가 이 책을 읽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서 이것저것 꺼적이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또 새로운 또 하루가 시작되겠죠. 내일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